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위험물 취급서부터 안전관리법까지 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잖아요. 산업기사 이제 이론 1강부터 해가지고 지금 강의까지 들으셨을 텐데 외울 게 정말 많죠. 근데 그 외울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관연도에서 만약에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관연도에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자주 나오는 것부터 외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부분과 시험 문제 꼭 이거는 나와야 되고 꼭 풀어야 하는 부분은 무조건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부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반드시 몇 번 봐주셔야 되고 문제도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서가 되겠습니다. 취급서 중에서 우리 주요 취급서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취급서는 일단은 앞에서 봤었지만 제조서 등에서 우리 저장서 제조서 취급서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판매 취급서, 이송 취급서, 주요 취급서, 그 다음에 일반 취급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하게 기름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름 이송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래서 취급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먼저 주요 취급서 보는 겁니다. 자동차의 주유를 할 때는 우리 주유 설비가 막 이동하진 않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고정 주유 설비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 말하고 있어요. 법령은 좀 당연한 거를 말하는 경우가 좀 많죠. 자동차에 우리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아까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도 나왔었지만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반드시 꺼줘야 되겠죠. 왜 꺼줍니까? 불날 수도 있으니까 꺼주는 거죠. 혹시 모를 스파크나 점화원에 의해서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동기를 반드시 정지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주유 설비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 주유할 때에는 접속된 고정 주유 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중요하고 종종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옵니다. 주유 설비의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로 경계선까지 우리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주유소 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대피할 수 있고 웬만하면은 이제 화재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문제 보겠습니다. 요게 거의 문제 자주 나와요. 고정 주유 설비는 주유 설비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로 경계선까지 우리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고정 주유 설비에서 펌프 기기의 주유단 끝부분의 최대 토출량이다 라고 해가지고 경유는 분당 180L 이하, 등유는 분당 80L 이하이고요. 1석유류 휘발유 제외인 경우는 분당 50L 이하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1,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정답으로 나오지 않고 보기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위주로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캐노피 설치 기준입니다. 캐노피 설치 기준이 산업기사에만 나오고 이제 기능사는 배우지 않아요. 캐노피 설치 기준은 정답이 나오는 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 이 부분이 없고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외부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 설치할 때는 용접 이음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막 태양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예요. 단열재로 피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때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단열재로로 피복해줘야 되고 용접 이음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지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없었죠. 여기 앞에서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다 라는 거. 요거 문제는 캐노피에 관한 문제는 거의 요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3개 주어지고 1번에 다른 걸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항상 1개 이상의 점경구를 설치해야 되고 단열재로 피복해야 되는 거고 용접 이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 주요 취급소 봤으니까 판매 취급소도 보겠습니다. 판매 취급소는 어떤 게 잘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종은 지정수량 20배 이하이고 2종은 2배를 보면 됩니다. 지정수량 40배 이하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종 판매 취급소다라고 한다면 바닥 면적이 6m 제곱 이상 15m 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거고요. 출입구에는 우리 자동 폐쇄식에 갑중 방화문 이제 안 나와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좀 띄워줘야 합니다. 0.1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판매 취급소에 대한 거는 판매 취급소라 함은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 지정수량 우리 1종과 2종 합했을 때 제일 큰 건 2종 40배였죠.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죠. 이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매 저장소가 아니라 판매 취급소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급하기 위한 장소이겠죠.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이송취급소 보겠습니다. 주유받고 판매받고 그 다음 이송취급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배관의 안전거리는 하천 끝에 매설하는 경우 하천 횡단할 때 4m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겠고요. 밸브다라고 하면은 당일 밸브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초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밸브 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하는 사람이 아니면 개폐할 수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송 취급소는 크게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잖아요. 여기 잘 나오는 거 있다고 했었죠. 주유 취급소에 관한 내용이고요. 고정 주유 설비에서 펌프기기의 주유관 끝부분에서 최대 토출량으로 틀린 거다라고 했었고 시험 문제 최대한 잘 나오는 게 우리 마지막 거 이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석유류 휘발유 쟤는 분당 50L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도 휘발유는 분당 50L 이하이다 라는 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할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 액체 위험물, 고체 위험물도 봤고 알킬 알루미늄 공간 용적도 봤었죠. 여기 3번 더 나옵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순압률로 수납하고 우리 50도의 온도에서 50% 이상의 공간 용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 등은 이런 공간 용적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자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한번 봤으니까 지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겠죠. 고체는 우리 95% 이하의 순압률로 수납해야 됐었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98% 이하의 순압률로 수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지에서 거의 정답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고체랑 액체랑 알킬 알루미늄 등이 있는 거죠.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우리 95%가 아니라 90%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저장 기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보냉장치가 있을 때 없을 때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보냉장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B점 이하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보냉장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없어도 될 정도로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40도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온도 웬만하면 정답으로 40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준이 40이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냉장치가 있을 때는 끓기 전까지 해서 B점 이하로 유지해줘야 되는 거고 보냉장치가 없을 때는 그만큼 시원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40도 이하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40도 이하.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또는 지하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우리 40도 이하로 유지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냉장치가 있습니다. 보냉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B점 이하로 저장해줘야 되는 거고 보냉장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40도 이하로 저장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차이점까지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휘발유 저장 시 이동 저장 탱크 유속입니다. 유속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속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유속은 휘발유 저장할 때 아주 천천히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1m/s 이하의 유속으로 흘려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빠르게 유속 빠르게 해서 저장하다 보면은 우리 완전 1강인가? 좀 뒤에 가야겠네. 연소의 상용소 쪽에서 봤던 건데 정전기 발생 요소에서 위험물의 유속이 빠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위험물 유속이 빠르면 마찰이 증대돼서 정전기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흘려주는 게 1m/s 이하로 흘려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휘발유 저장하던 이동 저장 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탱크 상부로부터 주입할 때 액표면에 일정 높이가 될 때까지 위험물 주입권 내 유속은 우리 최대한 천천히인 1m/s 이하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해서 불 나버리면 안 되니까 아주 천천히 흘러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동 저장 탱크 알킬 알루미늄을 저장하는 경우에 불활성기체 봉입할 때에는 우리 아까 앞에서도 봤었는데 압력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답 2번 구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비슷한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위험한 안전관리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육을 보도록 할 텐데요. 안전교육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 위험물 운반자 및 위험물 운송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무조건 소방청장이어야 돼. 소방청장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시도지사, 행정안전부령, 소방서장 아니라 무조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조소 등의 관계에는 이제 안전관리자 뽑아주는 사람이죠.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무조건 받게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안전교육 받아라 라고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로 보통 선임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이제 안전관리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교육도 들으시고 신규 교육 들으시고 난 후에 2년 안에 이제 보수 교육도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관리 교육을 무조건 받고 그거 받았다라는 수료증을 꼭 가지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이 되고 내가 이제 일을 할 거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꼭 받아주셔야 해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등 관계에는 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 위험물 운반자 및 위험물 운송자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안전교육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1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잘 나와요. 1번이 거의 나오고 2번부터는 별로 볼 게 없는데 1번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 싶어요. 나 변경하고 싶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간 최대한 많이 줬습니다. 언제까지? 하루 전까지,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량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시도지사는 시험 문제에 별로 나오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 하루 전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진짜 많이 줬어요. 하루 전까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해서는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앞에 있는데
허가 안 받고도 제조소 등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물의 분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농해용, 축산용, 그리고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20배 이하의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에 저장한 경우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얘는 시험 문제에 거의 잘 안 나와요. 산업기사는 잘 나오는 건 1번이기 때문에 1번에 하루 전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꼭 봐주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변경하려고 해요. 부평이나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하루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죠. 정답 1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규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예방규정, 정기점검 나오면은 우리 꼭 쓸 수 있는 팁이 있어요.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한번 보고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규정은 우리 요럴 때 예방규정 해야 되는데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유물을 취급하는 재료소거나 100, 150, 200배 있는데 100, 150, 200배로 해가지고 각각의 외내로 보면 됩니다. 외내외. 그래서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로 보시면 되고요. 안반 탱크 저장소, 뭐 이송 취급소,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라 2, 3, 4번이 제일 중요해요. 2, 3, 4번에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2, 3, 4번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요. 한 번만 받으면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줘야 되는데 연 1회 이상이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대상 제조소 등은 우리 앞에와 같이 10배 이상의 유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부터 쭈르륵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 무조건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대부분 한 95%는 여기서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정수량이 100배 이상의 유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150배다라고 하면은 우리 옥내 저장소이고 200배다라고 하면은 우리 다시 옥외 탱크 저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규정이랑 정기점검 나온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팁이 있어요. 팁을 여기다 써볼게요. 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맨 먼저 예방규정, 정기점검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몇 개 바꿔봤는데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방규정, 정기점검 나온다라고 한다면 100, 150, 200이다 라고 써주고 외내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100배 이상, 150배 이상, 200배 이상일 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를 설치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세 가지 안에서 거의 정답이 95%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위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고 우리 예방규정이나 정기점검 나오면은 쓸 수 있는 팁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100배, 150배, 200배 써주고 외내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내외. 그래서 각각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가 되는 거고요. 우리 옥외 저장소는 100배 이상이잖아요. 120배는 100보다 크니까. 그래서 맞는 게 됩니다. 옥내 저장소를 봤는데 옥내 저장소는 우리 150배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데 120은 15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어때요?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연도 보실 때도 거의 여기 안에서만 정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보증수표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안에서 나옵니다. 자체소방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해야 되는 사업소는 사료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일 때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저장을 설치를 합니다. 자체 소방 때는 사료연물 중요하고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이다라는 기준 중요하고 제조소 또는 일본 취급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기준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주로 정답으로 쓰이는 건 사료연물과 지정수량 3,000배 이상임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일 때는 화학소방 자동차 한 대랑 사람은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 5명 있어야 되는 거고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일 때는 차가 2대 있고 사람은 곱하기 5에서 10명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일 때는 차가 3대 사람은 5배 줘서 15명 48만 배 이상일 때는 차가 4대, 사람은 5배 줘서 20명이다라고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표도 한 1년에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앞에서 3,000배 이상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사료연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부터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3,000배 이상부터 보는 거예요.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 수와 소방대원 인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3,000배부터 12만 배까지, 12만 배부터 24만 배까지, 24만 배부터 48만 배까지 볼 수가 있고 각각 1, 2, 3세대 1, 2, 3대가 되겠죠. 그리고 50, 15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방차 대수와 사람의 인원을 보자라고 한다면 3명과 15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 뒤에가 좀 중요합니다. 용도 폐지할 때는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1일 전까지 신고를 해주면 되는 거고 해임이나 퇴직한다라고 하면은 해임이나 퇴직한다라고 한다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선임한다, 선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폐지도 14일이죠. 같이 함께 기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폐지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한다면 용도 폐지한 날부터 우리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이고요. 30일 하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해임이나 퇴직할 때가 30일 이내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 선임해줘야 된다라는 게 30일 이내가 됨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위험물 산업기사 중요했던 부분들 이론으로 한 번에 싹 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외울 게 조금 많죠.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한데 여러분 보시면서 중요했다고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만 딱 보시면은 시험 문제 관련도 풀 때 와 이거 진짜 내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부분 진짜 나왔네 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과 팁 활용하셔가지고 관련도도 잘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관련도 위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시험 문제에서 시험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